여러분, 큰 맘 먹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전부 다 쓸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산 땅인데 왜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짓는 공간이 생겨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규칙, 그 정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50평짜리 땅을 샀는데 글쎄 5평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면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의 내 자산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황당하게 사라지는 내 땅의 비밀을요, 제가 5단계로 나누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규제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왜 이런 규제가 있는 걸까요? 왜 나라에서 개인 땅을 도로로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안전. 우리 모두의 생명 때문이에요. 이 규제가 일종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났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건축선 후퇴는 바로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약속인 셈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건축선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딱 그 한계선이에요. 도로랑 내 땅의 경계선인 거죠. 이 선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넘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을 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마의 4m 법칙입니다. 법에서는요, 도로는 최소한 폭이 4m는 돼야 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만약에 내 땅 앞 도로가 4m가 안 된다? 그럼 부족한 만큼 도로 양쪽에 있는 땅 주인들이 조금씩 땅을 내놔서 이 4m를 맞춰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땅 사실 때 진짜 조심해서 봐야 하는 마치 지뢰 같은 세 가지 함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 이건 제일 흔한 케이스인데요. 그냥 내 땅 앞 도로 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럴 땐 도로의 중간에서 양쪽으로 2m씩 총 4m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도로가 2m밖에 안 되면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해야 하니까 내 땅 쪽으로 1m를 물러나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함정, 이게 또 복병입니다. 바로 막다른 도로예요. 끝이 딱 막혀 있는 골목길 말하는 건데 여긴 일반 도로랑 기준이 완전히 달라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필요한 도로 폭이 달라져요. 길이가 10m 미만이면 폭이 2m, 35m 미만이면 3m.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35m 이상? 이거 보세요. 갑자기 6m를 요구합니다. 무려 6m요. 왜냐면 소방차가 들어와서 차를 돌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우리 집 앞 도로 4m네? 다행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40m짜리 막다른 도로였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내 땅에서 1m를 더 뺏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각전제. 이건 코너에 있는 땅에만 적용되는 건데 가장 복잡하면서도 땅을 제일 많이 뺏길 수 있는 규제예요. 그림처럼 차가 부드럽게 코너를 돌 수 있게 내 땅 모서리를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코너 땅을 다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딱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나는 두 도로가 둘 다 폭 8m가 안 되고 그 사이 각도가 120도보다 좁을 때만 해당돼요. 둘 중 하나라도 8m 넘는 넓은 도로거나 각도가 넉넉하면 다행히 안 잘라도 됩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잘라내야 할까요? 이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도로 폭이랑 각도에 따라서 2m에서 최대 4m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4m 도로랑 6m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땅이다? 그럼 꼭지점에서 각각 2m씩 들어온 두 점을 쫙 이어서 그 삼각형만큼이 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땅이 줄어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다음은요?
이 규제가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후퇴한 부분은 법적으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내 등기부 등본에는 버젓이 있는데도 건축법상으로는 그냥 투명 인간 취급,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아까 그 50평 땅 기억나시죠? 5평이 도로로 빠졌잖아요. 만약 거기가 용적률 200%인 곳이라면 땅 5평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건물 총 면적, 즉 연면적은 그 2배인 10평, 33제곱미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한눈에 들어오죠? 원래는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고작 땅 5평 뺏겼다고 실제로는 90평짜리 건물밖에 못 짓게 되는 거예요. 땅은 5평 사라졌는데 건물의 가치는 10평이 사라지는 마법. 아니 이건 비극이죠.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푼도요. 이게 나라에서 강제로 땅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라는 일종의 호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규제가 얼마나 깐깐하냐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축선은 그냥 바닥에 그어진 선이 아니에요. 땅속부터 저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투명한 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 끝이 1cm라도 선을 넘어가면 네, 바로 불법 건축물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왼쪽 보세요. 내 땅이니까 세금은 내가 꼬박꼬박 내요. 오른쪽 보세요. 근데 내 땅인데도 울타리도 못 치고 주차도 못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 열어놔야 합니다.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데 사용할 권리는 사실상 없는 정말 반쪽짜리 내 땅이 되는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암울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딱 이 3가지만 직접 해보세요. 첫째, 무조건 현장 가서 줄자로 도로폭을 직접 재세요. 서류만 믿으면 안 됩니다. 둘째, 막다른 골목이다? 그럼 시작부터 끝까지 쭉 걸어가면서 길이를 재보세요. 6m 함정에 걸리는지 봐야죠. 마지막으로 코너 땅이면 줄자랑 스마트폰 각도기 앱으로 도로폭이랑 각도를 재서 얼마나 잘려나갈지 미리 꼭 계상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는 서류에 찍힌 평수가 진짜 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바로 그 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두 숨겨진 규제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 땅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명한 투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황당하겠죠? 오늘은요, 바로 내 재산을 슬쩍 갉아먹는 아주 기묘하면서도 강력한 법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 후에 멋진 노후를 보내려고 5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근데 말이죠, 이분의 꿈이 정말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냐고요? 이 땅 50평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분은 여기에다가 예쁜 3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이 땅 50평 아니에요. 5평은 도로에 내주셔야 합니다. 건물은 45평에만 지으실 수 있어요. 아니, 50평 땅에서 무려 10%인 5평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혹시 사기당한 걸까요? 아니요, 사기는 아닙니다. 바로 건축선이라고 하는 좀 신비롭기까지 한 아주 강력한 법규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의 범인, 그 정체가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 건축법 제46조에 나오는 이른바 4m 규정이라는 녀석입니다. 건축선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그냥 매땅하고 도로 그 경계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숫자 4입니다. 4m.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도로는 최소한 너비가 4m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 땅 앞에 있는 길이 폭이 2m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럼 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2m짜리 좁은 길에 딱 정중앙에서 양쪽으로 2m씩 물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길 양쪽에 있는 땅 주인들이 각각 1m씩 자기 땅을 내놔서 합이 4m짜리 도로를 만드는 거죠. 내 땅이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땅이 코너에 있다? 그럼 차들이 부드럽게 돌 수 있게 땅 모서리까지 추가로 잘라내야 합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니, 듣다 보니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대체 국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걸까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건물만 뒤로 지으면 되지? 어차피 내 땅이니까 그 앞에 남는 공간에 담장을 치거나 주차 차단기 같은 거 설치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정답은 안 됩니다. 아니오예요. 법에서는요, 건물뿐만 아니라 담장 같은 그 어떤 것도 새로 그어진 건축선을 넘어설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그 땅은 이제 완전히 비워두어야 하는 사실상 모두가 쓰는 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니, 왜 국가는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 4m라는 게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폭, 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폭이거든요. 특히 옛날에 지어진 좁은 골목길 같은 곳들, 큰 불 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런 곳들의 길을 조금씩 넓혀서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는 아주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내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내어준 그 땅이 우리 이웃 그리고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죠. 공공의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정말 뼈아픈 금전적 타격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이 주는 마지막 펀치가 사실 가장 아픈데요. 법에 따르면 도로로 내줘야 하는 그 면적은 아예 대지 면적 계산에서 빠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땅 면적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따지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대지 면적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평 기준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5평을 기준으로 지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도 가치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특히 땅을 사려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땅 보러 가실 때 딱 줄자 하나만 챙겨가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내가 사려는 땅 앞에 도로폭을 재보는 겁니다. 만약에 폭이 4m가 안 된다? 그럼 내 땅의 일부는 도로가 되겠구나 하고 바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만큼을 빼고 예산을 짜고 또 가격 협상에도 반영해야 하는 거죠.